자, 저희가 오늘 썸네일로 소개해드린 영상, 이재명, 조국, 박원순, 신현영,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신현영 의원, 더불어시민당, 그 당시에는 이제 더불어시민당이었고요. 비례당이었죠. 민주당의 비례대표 1번을 받으면서 화려하게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신현영 의원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성이고 의사고 거기다가 또 나이도 이제 40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젊고 그래서 확 주목을 받으면서 그 사람들의 시선을 좀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다가 코로나 전문가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주가를 좀 날렸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신현영 의원이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서 그 현장에 갔는데 그 현장까지 가는 건 좋았지만 그 가는 과정에서 직접 명지병원에다 전화해서 명지병원이 급하게 이태원 환자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출발하고 있던 그 의사들이 탄 닥터카를 자기 집 앞까지 끌고 와서 그래서 집 앞에서 자기를 픽업하게 자기만 뿐만 아니라 남편도 함께 픽업하게끔 한 거죠. 근데 이 일로 인해서 그 명지병원의 닥터카는 여러 병원에서 이 어떤 이태원 사고의 그 피해자들, 그 어떻게 보면 그 사고를 당하신 분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의사들이 막 몰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명지병원이 가장 늦게 도착을 합니다. 대략 한 20분 정도 늦게 도착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또 신현영 의원 꼴랑 요런 사진 한 장 딱 찍고 나서 그리고 나서 불과 15분 만에 그 자리를 떴다고 그러죠. 정말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의사라서 또 코로나 전문가라서 여성이라서 40대 아주 젊은 그런 분이라서 정치원,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줬는데 국민들의 마음에는 전혀 흡족하지 못한 그런 일을 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또 하나 주목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바로 요 빨간색 원안에 있는 저 명찰입니다. 저게 뭐냐면 바로 응급의료팀에게만 지급되는 신분증입니다. 만약에 어떤 국가 재난 정도쯤의 사태가 이번에 이태원 사고 같은 경우도 158명 정도가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백 명의 어떤 뭐 이렇게 다치신 분들이 이렇게 생기는 이런 아주 위중한 재난 상황이 벌어지면은 거기 아무나 가면은 통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료진도 딱 통제할 수 있게끔 응급의료팀 DMAT라고 합니다. DMAT라고 하는 DMAT라는 응급 재난 의료 지원팀이 딱 되고요. 그 사람들에게만 신분증이 지급이 되고 그 신분증이 있어야지만 그 사고 현장에 진입을 할 수 있는데 방금 보신 것처럼 신현영 의원은 분명히 자신의 페이북에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페이스북에서 저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의사로서 응급의료팀의 일원으로서 현장에 달려갔던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후에 취재 과정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명지대병원 닥터카를 타고 갔지 않습니까? 명지대병원뿐만 아니라 그 어떤 병원의 재난지원, 의료지원팀에도 속해 있지 않은 것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저 목걸이를 걸고 있었던 걸까요? 그래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아니 닥터카에다가 그 위급한 상황에 남편 태우고 자기 집에서 타고 갔으니까요. 거기다 DMA팀, 이 응급의료팀에 한정 지급되는 재난안전출입증을 어떻게 너 받았냐? 이거 낱낱이 공개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신현영 의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터져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건 신현영 의원이 탔다는 그 닥터카, 그 닥터카를 운행한 명지병원입니다. 왜냐하면 신현영 의원이 명지병원에서 명지대학병원이 아닙니다.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지병원에서 가정의학과 교수를 했거든요. 가정의학과 전문의였는데 경력을 보시면은 전부 다 가정의학과, 보건의료학회, 뭐 임상노인의학회, 감염병과 관련된 코로나와 관련된 경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감염병 전문의가 따로 있거든요. 감염병은. 그런데 명지병원에서 이 신현영 교수를 코로나 TF 팀장으로 세웠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현영 의원이 비례대표 1번을 받을 때 코로나 전문가 이런 타이틀을 달고 국회에 입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명지병원이라는 곳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신현영 의원에게, 그러니까 신현영 그 당시 가정의학과 전문의에게 코로나 전문가 타이틀을 달아주게 됐을까요? 명지병원에 정말 수상한 점, 뭔가 좀 이건 좀 이상한데 하는 점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박원순 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 아시죠? 박주신 씨의 그 척추 MRI, 그러니까 척추가 휘어서 그래서 군대를 면제받았는데 2012년 2월 22일에 그 박주신 씨에 대한 척추 MRI를 최초로 찍어준 곳이 바로 명지병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논란이 막 일어나니까 어떻게 그 20대 그 젊은 사람이 척추가 저렇게 휠 수가 있지? 그 당시에 노환규 전국의사총연합 대표 같은 경우도 이건 20대의 척추가 아닌데요? 라고 좀 약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논란이 막 이니까 나중에 세브란스에서 다시 또 공개 촬영을 하고 그럼 여러 가지 해프닝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박주신 씨의 최초 MRI를 찍어줬던 병원, 2012년에 찍어줬던 병원이 바로 명지병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 씨가 의전을 마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턴 레지던트를 마쳐야지 전문의를 가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레지던트 과정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병원들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명지병원에 지원을 했던 겁니다. 명지병원에 레지던트 TO가 있는데 그중에서 2명을 모집하는데 딱 조민 씨하고 1명 더해서 2명만 지원했던 거죠. 그래서 무슨 지원이 1대1이냐, 어떻게 이런 지원이 있을 수 있냐 하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들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명지병원에서 끝내 조민 씨를 탈락시켜버립니다. 도대체 명지병원 왜 이런 일을 했던 걸까요? 또 있습니다. 자, 명지병원. 이재명 대표의 아들을 입원을 시켜줬는데 뭐 여러분이 다 아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집은 성남 이쪽 분당 쪽입니다. 바로 코앞에 대한민국 뭐 최고의 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분당 서울대병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태여 50km 떨어진 명지병원이 일산 쪽에 있거든요. 성남에서 일산까지 그 먼 거리에 입원을 했던 겁니다. 도대체 왜? 왜 그랬을까요? 명지병원은 과연 어떤 곳이길래? 사실 명지병원은 명지대학교와 그리고 관동대학교를 가지고 있던 명지학원에서 가톨릭 관동대학교의 의대가 있었나 보죠. 관동대학교 의대의 교육병원으로 개원을 했던 곳입니다. 명지학원은 그도 이후에 뭐 건설 사업에도 막 투자하고 하면서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거든요. 지금 명지대학교도 재정이 안 좋아서 폐교 위기에 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영난, 재정이 악화되면서 2009년에 명지병원을 210억 원에 매각을 합니다. 이걸 샀던 사람이 바로 지금 현재의 명지병원 이사장인 이왕준 이사장입니다. 이분인데요. 2009년에 원래는 명지병원을 세울 때 한 1,000억 원 정도쯤의 돈이 들어갔지만 굉장히 싼 가격인 210억 원에 이 큰 병원을 매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왕준 이사장이라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제가 명지병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왕준 이사장에 대해서 소개한 글이 쭉 나오는데요. 핵심 내용만 소개해드리자면 전북 전주에서 태어났고 고등학교 입학 연합고사, 대학 입학 학력고사에서 전라북도 수석을 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그런 인재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독서 서클에 가입하면서 사회과학 서적의 세례를 받았다. 사회과학 서적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이 공산주의 서적 아니겠습니까? 그 세례를 받았고 급기야 운동권 서클에 문을 두들기고 서울대 운동권 서클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조직부장이라는 핵심 직위에 오르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6개월 동안 감옥에 갇히기도 했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뒤늦게 의사의 길로 가겠다고 마음먹고 운동권 조직부장 출신답게 의대생 젊은 의사 아들 350명을 규합해서 신문사를 만듭니다. 운동권 출신들이 신문사 잘 만드는 거 아시죠? 그래서
반성과 개혁이란 모토로 월간신문 청년의사를 1992년에 창간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인천사랑병원이라는 병원을 개원을 하고, 그리고 2009년에 이 명지병원, 800병상 수준의 명지병원을 인수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분 이왕준 이사장의 별명이라는 게 병원을 고치는 의사다, 그런 얘기가, 원래 환자를 고쳐야 되는 의사인데 병원을 인수해서 그 병원을 정상화시키는 전문가다,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아무리 그게 전문이라고 한다지만 130병상 정도밖에 안 되는 인천사랑병원이 800병상짜리 명지병원을 인수한다. 이거 그 돈이 다 어디서 났을까요? 예? 인천사랑병원도 굉장히 부채가 많았던 그런 병원인데, 물론 뭐 이왕준 이사장이 잘 운영을 해서 나중에는 그 부채를 갚았다고는 하는데, 그러나 210억 원이 아까 인수금액이지 않습니까? 그 돈은 다 어떻게 났을까요? 어쨌든 이왕준 이사장은 이 아까 말씀드린 청년의사라는 그 언론사를 세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청년의사라는 언론사에서 계속해서 이 유튜브 채널까지 운영하면서 의학 관련 방송을 쭉 해왔고요. 보시는 것처럼 김오란, 문재인 청와대에서 그 직위가 뭐였는지 제가 지금 잠깐 헷갈리는데, 질병관리와 관련된 그 핵심 비서관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현영 의원도 함께 있었던 겁니다. 자, 이 명지병원 과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연결이 될 수 있었을까요? 신현영 의원, 이재명 대표, 거기다 박원순, 박주신, 그리고 조국, 조민. 뭐 이 밖에도 명지병원이 그 병원들을 어떻게 보면 이왕준 이사장이 명지병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의혹들은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 뭐 지오영이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공적 마스크 사업을 독점했던 지오영이라는 회사에 돈이 들어갔다, 뭐 그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명지병원은 이런 많은 좌파의 이슈가 되는 그런 인물들과 얽혀 있는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